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관섭입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자 강력한 힘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만드는 입법기관의 한 사람을 선출하는 일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보다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요. 어떤 인물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적합한 인물일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근거해 진행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부평구 갑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개 순서는 사전 추첨한 내용대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갑 국회의원 후보 노종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재홍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유재홍 후보입니다. 부평발전 지금 합니다. 네,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과 진행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과 또 사회자 공통질문, 또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상호 후보의 질문과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또 이후에는 부평구 현안과 공약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또 마지막에는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진행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제한과 더불어 몇 가지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 제한의 경우 기조연설 2분,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또 후보자 공약 발표 2분, 공약에 대한 질문과 보충 질문은 각각 30초이고요. 또 이 답변은 각각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또 주도권 토론은 후보 각각 8분씩의 시간을 주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은 양 후보에게 2분씩 드립니다. 자, 발언 시간 제한이 있는 만큼 이 발언 시간 제한 10초 전에는 빨간불의 숫자가 들어옵니다. 제한 시간 이후에도 질문이나 발언이 이어지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는 부평구 갑 국회의원으로 가장 적합한 적임자를 뽑기 위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두 후보들께서는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혹은 비방성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구 갑 후보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후보당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 사람, 부평이 키워준 사람 노종면입니다. 저는 신촌이라고 불리는 곳, 그러니까 지금 캠프마켓 미군기지 건너편 마을에서 태어나서 오공수 부대 앞에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평은 군부대가 참 많은 군사 군부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부대는 늘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군부대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워주면서 부평 국민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부평은 전에 맞이하지 못했던 거대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나간 군부대 자리에는 공원이 들어섰고 캠프마켓의 거대한 공터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3보급단도 곧 이전합니다. 이러한 기회의 땅들 또 있습니다. 경인 전철 노선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여야가 함께 공약을 했고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경인 전철이 땅에 묻히고 남북으로 갈라졌던 철로길이 지상 공간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이것이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회들은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캠프마켓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등을 조정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문제가 생기면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갈등을 부추기고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공약들로 싸움을 붙였습니다. 시민들끼리 갈라져 있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 통합을 이뤄내는 정치를 선택해 주셔야 할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거 해주겠다. 네, 제한 시간 2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부평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과 국회의원 후보 유재용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정권 심판도 2조 심판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잘 풀어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책과 공약이 사라지고 좌우의 대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목적이 아닌 국회의원은 수단이 되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지난 14년간 민주당이 운영한 부평구 마음에 드시나요? 낙후된 기반시설로 도시가 슬럼화되고 지역 발전 속도의 한계로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57만이었던 인구가 현재 49만으로 줄어들고 있고 도시의 활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유재용 지난 18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활동과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며 노력해왔습니다. 인천시민 240만이 사용하는 이은카드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40년간 해결되지 않던 부평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보행권을 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부평 3동 창의경로당 인근 지역에 206세대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고통받는 주민들께 도시가스를 공급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십정 2동, 부평 2동, 부평 3동 인근에 화장장 인근 지원주례를 만들어 주변 지역에 연간 6억 원씩 매년 나오게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부평에서 자라며 18년을 정치를 해도 아직 지역의 일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데 선거 때 부평 구민인 것처럼 한두 달 전에 이사 들어와 지역 발전 외친다는 소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진짜 일할 수 있는 네. 부평 구민. 제한 시간 2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좀 각별히 더 후보자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답변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주제는 경인전철 지하화 세부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경인전철 지하화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각종 계획 수립과 예비 타당성 통과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이행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역에서 구루까지 구간이고 총 27km이며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터 부계역까지 약 14km 구간으로 비용은 약 3조 8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 조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비용 부담 원칙을 보면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기본 계획 수립은 인천시가 하고 종합 계획 수립은 국토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부 부지와 연결되는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과 역세권 개발이 중요하고 특히 철도에 인접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과의 그 연계 사업이 지역 개발의 청신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인천시 기본 계획 수립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결정되는데 여당인 유정복 시장님과 교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발의 압력이 높은 구간부터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부고속도로 지하 구간 동탄에서 기흥 동탄 제시 구간이 지하 사업을 우선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것처럼 공시기가 높고 개발 압력이 높은 부계역부터 동암역까지
4개역 구간 4.5km를 시범 사업구로 우선 지정해 부평 구민들에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 사안이 여야 공약을 내걸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유재홍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특별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행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재원은 개발하는 사업을 통한 발생 수익으로 조달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또 철도와 인접한 구역을 특구로 개발한다든가 또 지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여야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부평역 일대, 부평역 좌우 일대의 이 레일벨트를 선도구역으로 지정되게 해서 우선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평역 남쪽 구역, 이 경인철로가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남쪽 지역의 이 철로 인접 구역을 입체 복합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해서 우선적인 사업이 실시된다면 부평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부평역 일대의 선도 구역 지정을 공약합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미군 부대를 포함한 군 부대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부평 캠프마켓, 옛 공병단 부지, 또 제3보급단과 507 여단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자, 넘어야 할 문제가 그런데 많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있고 또 캠프마켓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설물을 둘러싼 철거 문제까지 있습니다. 자, 옛 공병단 부지의 제3보급단과 507 여단 이전 부지는 부지 관련 소송과 사업비 조달 마련에 어려움 등 문제까지 산적해 있는 상태인데 자, 캠프마켓을 비롯해 군부대 이전 부지와 더불어 주변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기조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캠프마켓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수렁에 빠질 수 있고 그 이유는 선거 때마다 정치가 다소 자극적인 허황된 공약을 내세워서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병창 문제 갈등이 많죠. 부수자고 하면 속물이라고 합니다. 또 살리자고 하면 운동권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논의 방식으로는 이 기회의 땅을 우리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부평 구민이 참여하는 수기단을 만들어서 부평 구민 뜻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을 만들겠다라는 약속보다는 그러한 결론보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약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염 정화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경제적 가치까지 고려하도록 수기단을 구성해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결론에 개입하지 않고 부평 구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결론 도출에만 관심을 쏟겠습니다. 우리 기능적인 면에서 한 가지 제시를 하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이 거대한 생태문화 공간 속에 공원 속에 존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곳, 예술, 교육, 놀이 공간이 있어야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함께 향해 올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재홍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리 부평은 경제 정책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역 문제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보급단 이전 부지 여기는 주거가 아닌 30%만 우리가 개발할 수 있죠. 30%는 개발하고 70%는 수목원이나 캠핑장, 그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3보급단 부지 30% 활용하면 한 12만 평 정도에서 15만 평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부지에는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의 일자리, 지역 경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그 경제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캠프마켓 여기는 지역의 앵커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으로
인천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을 인천시가 이제 결정을 했죠. 들어오는 것을 의대가 있는 대학에 위탁 운영을 좀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대가 있는 대학병원을 꼭 유치를 하고 또 인천방송에 대해서 인천시도 굉장히 그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에서도 방송국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마중물로 삼보급단이나 캠프마켓 부지에 방송국 자리를 미리 선점해 둬서 그 방송국이 들어올 때 마중물로 삼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활용 계획에서 제일 우선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민의 목소리, 인천 시민의 목소리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부평구 역시 2020년 전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한 출산 장려보다 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평구는 여성 친화 도시라는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에 부합하는 저출산 해소 방안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재영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돈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육, 교육, 육아 문제 결국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요즘 결혼들을 안 합니다.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혼 시기가 있는 분들한테 했더니 주거에 대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도 없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방안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보면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네덜란드, 뭐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런 데를 보면 공공주택 비율이 20%, 때로는 15%, 때로는 45%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집을 원하시는, 결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임대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아이를 하나 낳으면 50만 원으로 줄어들고 둘을 낳으면 20만 원으로 줄어들고 저처럼 셋을 낳으면 10,000원 내고 평생 임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제가 봐서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발맞춰서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육아 문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해서 국민적인 그 관심사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돈 벌기 어렵죠. 집 사기 어렵고요. 또 애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하고 아이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테고요. 무상보육을 확대해야 한다, 뭐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공약들이 백과쟁명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라고 봅니다. 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 곳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공약이 민주당 중앙당 공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녀 둘을 낳으면 24평형, 셋을 낳으면 33평형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걸 꿈이라고 치부하고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공유한다면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이것도 자녀 수에 연동해서 혜택을 주고 있죠. 한 명을 낳으면 이자를 탕감하고 2명을 낳으면 원리금 50%를 탕감하고 셋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주고 사실 유재영 후보님이나 저나 자녀가 셋입니다. 저희 때는 행복했죠. 이 행복을 우리 후배들도 후세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후보의 선거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후보들의 공약을 듣고 난 뒤에 상대 후보는 공약에 대해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또 질문과 보충 질문은 각각 30초, 또 이어지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립니다. 자, 먼저 후보자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네, 제 공약 키워드는 기회와 연결입니다. 첫 번째 기회, 캠프마켓. 지상에는 최고 수준의 생태 문화 공원을 만드는 것. 이건 이미 우리 부평 구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의 시설로 무엇이 적합할 것인가 이것과 무관하게 이 넓은 중앙 부지의 80%에 이르는 공간에 최고의 생태 문화 공간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지하도 함께 활용하자는 것이 저희 캠프의 제안입니다. 지하에는 대형 주차장을 확보해서 인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캠프마켓을 인접 주민들만 찾는 공간이 아니라 부천에서도 저 인천 우리 외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경인선 지하화입니다. 주거, 상업, 문화, 녹지 이러한 복합 타운형 레일벨트가 경인전철 지상 공간에 펼쳐지도록 할 때 근본적인 부평의 남과 북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회는 제3보급단. 이곳은 청년과 일자리 특구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회의 땅들이 분절돼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겁니다. 굴포천 2단계 보건사업을 통해서 물길을 잇고 상국천 보건사업을 시작해서 제3보급단과 부평구청까지를 또 이어내고 또 문화의 거리를 연장해서 굴포천과 잇고 그러면 이런 사회가 됩니다. 이런 도시가 됩니다. 걷다가 쉬고 쉬다가 걷고 그러다가 또 쇼핑하고 걷다 보면 공원이고 걷다 보면 상권인 이런 도심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공약들이죠. 지역화폐 확장하는 것, 주차장 확충하는 것, 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이 원도심의 이 복잡한 삶을 개선하는 것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예. 자, 유재용 후보 질문 있으시면 30초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나요? 네. 그래요. 지역화폐 확장에 대해서 공약을 내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윤카드 관련해서 그 이윤카드를 상향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이윤카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후보님은? 예. 그럼 그 캐시백 한도의 그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도의 역할이라고요? 캐시백을 언제 몇 프로를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는 30초. 예. 기본적으로는 5%로 줄었죠. 유정복 시정 때 10%였던 것을 캐시백 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반발이 심해지니까 겨우 도입한 것이 연매출 3억 이하의 10%까지 해주는 그건 뭐 대상 그 점포가 많지 않고요. 문제는 어렵게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 화폐 한도 50만 원인 걸 30만 원으로 낮추고 캐시백 비율을 10%를 5%로 낮추고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 국가 예산을 1조 원까지는 늘려야 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0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럴 때 국민의힘 정치하시는 분들 뭐 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다고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걸 겨우 예산 싸움하고 또 싸움해갖고 3천억 수준으로 늘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걸 1조 원까지 확장시키겠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마음대로 지역화폐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저희 공약이고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네, 보충 질문 30초 추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5%로 떨어졌던 건 박남편 시장님께서 전직 시장님께서 그 유정부 시장으로 이관하면서 그 예산들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이윤카드를 만든 건 역외 그 소비를 줄이고 역내 소비를 좀 늘리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거였어요. 예. 사용자한테도 물론 혜택이 가야 되지만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얼마나 더 줘야 되는지의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지금 3억 미만, 그다음에 3억 이상, 그다음에 연매출 30억 이하 이겁니다. 네, 30초 사용하셨는데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1분 예. 30초입니다. 지금 박남춘 시장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런데 왜 지난해 돈이 남았죠? 지난해 인천시에 이음카드 예산 남은 거 아십니까? 그 중앙정부하고 매칭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칭이 달라졌다는 2년 전 뜻이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전 얘기. 5%는 2년 지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일단- 당장 깎여 있는데 2년 전 얘기가 지금 무슨 소용이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5% 지금 현재 답변을 계속 주고 받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의 공약 2분 시간 드립니다. 예, 우리 부평에는 유로와 터널이 2개가 있는데 출퇴근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은 저나 우리 구민들이나 공통으로 받는 불쾌감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2035년에 만료인 만호산 원적산 터널 운영 방식을 변경해서 조기에 무료화하고 부평 구민들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또 인천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공간 유휴기지를 부평 지하상가 내에 설치해서 지하상가 활성화를 하고 24시간 공동육아센터를 설립해 언제든 그 아이들을 안전한 장소에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부평에 유일하게 없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꼭 유치해서 부모님들 걱정 안 하시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후 추징하는 제도를 만들어 만들고 한부모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그 어려우신 분들부터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과 건강과 복지를 위해 파크 골프장을 신설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주 7일 점심을 제공하는 공약도 만들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와 용적률 200%를 500% 상향하는 특별법이 나왔지만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형성된 우리 원도심에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우리 원도심의 특별법을 제정해 일정 규모의 면적과 요건을 갖추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특별법을 발의해서 부평 지역의 원도심 개발로 부평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평의 지역 경제가 엉망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업 유치입니다.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만도기계 이런 기업들이 송도로 왜 갈까요? 그건 인천시가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줘서 그렇습니다. 삼부급단의 그 개발 부지를 기업들한테 50년간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2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노정면 후보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아닌데 그 공보물에 들어있고 또 플래카드 내거신 공약, 네네. 관심 가는 공약이 있어서요. 좋은 공약이면 저도 지지하고 싶어서 그런 취지로 여쭤봅니다. 십정동 고압선 지하화 공약을 하셨죠. 네네. 이게 가능한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이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한 20-3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요. 송전솔로 지하화라고 해서 지금 아트센터 쪽으로 건너가서 지금 백운초등학교 쪽으로 지금 지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또 아트센터나 지역 주민들도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예산이 대략 한 350억에서 4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민폐가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중앙에서 예산 갖다가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인천시에서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예산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매칭하지 못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공약을 포함시킬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예산 문제 때문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성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하나 더 할 수 있나요? 네, 시작하시죠. 예. 그 이음카드와 관련된 우리 유 후보님의 입장이 궁금해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지금 이 축소돼 있는 한도와 이 캐시백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도 이음카드를 확대하는 공약은 냈습니다. 네. 그 공보물에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사용 한도를 높이자는 데에 초점을 뒀습니다. 지금의 캐시백의 10%, 5%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사용 한도를 높여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인천시에서도 지금 현재 30만 원씩 하고 있지만 두 달간은 1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나눠보면 14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5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 확장의 폭은 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잡지 않아도 기존에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어느 특정한 달, 가정의 달, 뭐 추석이라든가 이런 데 몰아주는 것보다는 평달에 일률적으로 주는 게 맞다. 그래야 시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공약에는
그 이은카드의 한도를 높여주는 공약으로 잡았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은카드의 캐시백을 높여주겠다는 공약을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둘 다 냈습니다. 네. 예. 그러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답변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도권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평구의 현안과 또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 자유롭게 상호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수도권 토론은 후보당 8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 한 차례 이상 질문을 해야 하고요. 또 30초 이상의 최소 시간의 답변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주도권자는 한 번 발언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1분 30초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유재용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정책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것들로 청년 일자리를 늘려갈 것인지 우리 삼보국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뭐 청년 일자리는 지금 당장 없는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죠. 일단 3보급단을 어떻게 거기에 무엇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는 아파트가 다 들어설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유 후보님 말씀도 30% 그 주택지 이외에는 첨단 산업 시설 유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어떤 뭐 직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끝났어요. 네. 30초라 좀 짧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30%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네. 70%는 수목원과 산림욕장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이제 30%가 있는데 여기에 첨단 산업도 유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의 아파트 정책에서 이제 바꿔보겠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그 부평의 현안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각장이 없으면 당장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할 텐데요. 이 소각장 정책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제 부천에서 입장이 바뀌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 이 문제는 역시나 부평 구민들의 뜻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지금 이 부평 갑지역 내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이게 님비가 또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 부평 구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당장 결론을 내라고 하면 답변 더 들으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광역 소각장이 지금 좌절됐잖아요. 네. 그러면 광역 소각장이 좌절된 것을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이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에 계양과 부평의 소각장은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지 그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어떤 대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어요. 일단은 부천과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그게 2년 뒤에 지방 선거를 통해서 중요한 계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하면 뭐 부평 정책 말고 인천의 정책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책들을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하실 텐데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인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정복 시장님이 여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정복 시장님의 제일 공약이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뉴용콩시티 개발을 가지고서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이 아니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실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시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 일부러 뭐 협조 안 하고 깎아내리기 하고 그런 정치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부평 구민 누구도 그런 정치를 원치 않는다고 봅니다. 유정복 시장께서 펼치는 정책이 방향성이 맞으면 지지하겠지만 과연 부평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평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원도시 활성화를 만들겠다는 이제 계획인데 이러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왜 재물포 르네상스에 집중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부평은 사실상 다 제외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부평의 상권과 그 다음에 그 주택,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인천시가 먼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지금 제가 아는 한은 지금 부평 갑 지역에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끌고 나가서 스탠다드가 하나 되면 다른 지역들도 영향을 받아서 쭉 번져나가자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스탠다드가 왜 꼭 재물포여야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천현에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18부두 개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천시를 또 송도, 연수 이쪽에 얼마나 큰 그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지 또 인천이 송영기 시장님 계실 때 경제 수도 인천이라고 해서 송도나 이쪽 지역을 이제 그 경제 수도로 만들자는 뭐 이런 공약들 또 유정부 시장님도 박남수 시장님도 다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졌을 때 인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정책들이 이로써 인천 발전이 된 게 부평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어떻게 흘러 들어오죠? 거기에 발전이 되면 부평은 더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원도심들을 이게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그 재물포 리너성 사업이 뭐 큰 뭐 다른 사업이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글쎄요. 이게 지금 말씀은 맞아요. 한 곳에서 좋은 전범이 생기면 그게 정책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뿐만 아니라 이 부평이 다른 데 먼저 하고 그것의 효과를 볼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을 지금 당장 수립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GM대우 문제가 뭐 이거 부평 가벌의 문제가 아니라 부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GM대우 문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또 곤란한 경우가 지금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후보님은 풀어나가실 수 있을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자본이 스스로 떠날 수도 있고 또 뭐 근데 적어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GM이 그 첨단 기지로서 공장이 제2공장도 가동돼야 되고 또 기능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평 지역 사회의 어떤 중요한 그 산업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공약에 이제 보훈에 관한 건립이 있어요. 네. 그 부평구에서는 꼭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 캠프마켓이나 이런 그 미군이 주도했던 것, 또 일본군이 주도했던 것, 그럼으로써 보훈에 관한 건립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냈는데 그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지 한번. 필요한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떤 특정한 기관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공약을 지금 내기는 평가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과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훈에 관한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나요? 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캠프마켓에 있는 폐 건물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그걸 허물자 그러면은 그 뭐 속물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존하자 그러면은 뭐 외부인, 뭐 운동권 제대로 된 논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도권 토론 8분 시간 유재용 후보께서 모두 사용하셨고요.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형태로 다음 순서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후보의 수도권 시간 8분 시작합니다. 공약 내신 거에 보면 소상공인 공약 중에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재형저축 재도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재형저축을 다시 살리는 거하고 예금자 보호한도 늘리는 것이 소상공인들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소상공인들도 이제 예금자 보호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 있던 걸 1억 한도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한 사태들 때문에 일어났던 거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예금자 보호
후보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확충되고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같이 연동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내신 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다 소상공인에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 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우리 청년 정책, 청년들의 주거 정책 한 번만 더 강조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년들한테 그 청년주택 관련해서 이렇게 주는데 제가 봐서는 그 안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청년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폼을 좀 가봤었는데 예.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작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 3, 5 그 공약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한테 물론 위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거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왜 작은 평수만 짓고 막 이러잖아요. 네. 중대형 평수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도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고. 그래서 청년주택도 위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평형이나 내지는 그 임대 조건, 그다음에 들어올 자격에 대한 조건, 뭐 청년의 나이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에도 저도 지금 그게 고민스러워요. 그런 좋은 정주 환경을 가진 곳을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평이 그런 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면 좋겠다. 네, 그럴 만한 공간이 지금 부평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부평이라는 도시가 현재 상태로 그런 분들이 살기 편한 도시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유 후보님의 문제의식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래요.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 위에다 짓고 철도 위에다 짓고 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우리 국가가 갖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이제 이걸 가는데 부지를 사서 지을 땅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봐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례처럼 철도라든가 내지는 뭐 짜투리 공간, 공원 옆에 짜투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해서 청년 주택들을 지어가고 다른 나라는 이렇습니다. 교통이 가장 좋은 곳 옆에다 바로 져요. 네. 예, 이것처럼 저희도 부평에 예를 들면 굴부천 인근 이런 쪽 유휴부지들을 활용해가지고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연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철도가 지하화되면 그 상부 공간에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정주 환경, 그 주거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 아니,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 그 이상의 이윤이 나왔을 때는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봅니다. 예. 그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한 건설사 주식을 보유하고 예,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 제가 2019년 죄송합니다. 2022년 23년도 2022년으로 저는 알고 2년인가요? 있습니다. 예. 이런데 건설회사 하나 냈어요. 거기 지금 그럼 대표이시고요. 창업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넘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그 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직후에 그 건설사를 만드셨고, 근데 거기 보면 국가기관산업 건설 등에 주력한다고 사업 범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도 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유 후보님들 공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해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건설회사가 차린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뭐 수급, 그러니까 수주할 수 있는 한도도 크지 않고, 근데 예.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된다고 이제 가정에서 여쭤보시는 거죠. 예. 어차피 백지 신탁하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곳에 대한 건 회피해서 가게끔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재산 신고를 이제 시의원 하실 때 이제 해마다 하셨잖아요. 네, 매번 했죠. 근데 저 우연히 확인해 본 건데 그 오류하고 그 미신고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있죠. 예, 맞습니다. 왜 그랬던 거죠? 어떤 착오가 있었길래 뭐 9건의 그 미신고 신고 안 된 건들이 1년 뒤에 신고되고 그랬던데. 아마 그 기재하면서 좀 오류한 것도 있을 거고요. 아마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이렇게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일련의 그 규범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뭐 다 해명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2015년도가 이제 첫 번째 재산 신고 관보에 게재됐던 네네네네. 거고 그때가 이제 9건이고요. 2016년도에 또 5건이나 그 오류 오기가 있었어요. 이게 반복된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 번이면
뭐 실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혹시 해명 가능하십니까? 아, 네. 그 2015년도에 아웃근무 제가 사실 지금 알았어요. 후보님이 말씀해 주셔서 네. 건수에 대해서 물론 크고 작은 것들 뭐 예금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오류 5기가 그러니까, 5건이 더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그 이유는 없었죠. 네, 그 이유는 없었는데 그래서 네네. 요번에 지산 신고하신 거는 간단하죠. 정확히 된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정확히 됐죠. 그리고 기존에는 제가 이제 건물을 갖고 있어가지고 막 여러 네.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매매해서 없으니까. 네. 그리고 구청장 선거하실 때 그 대한민국 젊은 보수 대표 경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 지금도 있으세요? 사용하진 않죠. 근데 요번에 빠져 있던데. 네. 기자하고 안 하고는 후보자의 자유 선택권이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문화 쪽이나 예술 쪽 관련해서 예. 단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잘 이루어지면 사단법인 쪽으로 가려고 처음에 네. 사업자를 낸 겁니다. 네. 그 사업자에는 문화예술 쪽 또 이런 공연 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냈고 네. 그 2020년도에 아마 20년도 2월달 정도에 아마 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구체적으로 뭔가 하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활동하고 있죠. 그래요. 네. 그 한국 소비자 교육 인천 지부장은 요번에도 이력에 들어 있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2012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산업본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복지부나 네. 내지는 뭐 그 이런 쪽에서 홍보, 계몽하는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전파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손쉽게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공의 이익되는 것들을 계몽 운동하는 단체. 네, 취지는 뭐 당연히 저도 네. 공감이 되고 그러는데 네. 이 대한민국 젊은 보수 대표 그리고 한국 소비자 교육 인천 지부 그리고 이제 시의원 하실 때 이 사무실 주소가 다 같아요. 이 어떤 단체 활동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임대해서 있는 사무실에 다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영리 단체나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이 있는 그 단체라 말씀이시죠? 네. 자, 두 분 8분 토론 시간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 각 8분씩 들여서 주고받은 시간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각각 2분입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 저는 2월 15일 민주당 전략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전략 공천이 되기 전에 저는 부평갑에 출마하게 될지 부평을에 출마하게 될지 사실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 후보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앞으로 배우면서 의정활동 펼치겠다는 약속을 굳게 드립니다. 지금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당연합니다. 제가 돌발 영상을 만들 때 선배 동료 기자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정치를 다루면서 너가 정치부를 출입해봤냐, 정치 기사를 얼마나 써봤냐 이런 얘기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돌발 영상 만들었습니다. 돌발 영상뿐만 아니라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평의 현안들 하나하나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저 한 사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문제점들,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 삶이 나아졌는지, 피곤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표출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부평을, 우리 사회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호 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지난 18년간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50여 년 부평에 살며 어린 시절 부평의 깡시장에서 새벽부터 장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보고 자랐습니다. 힘들지만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아버지의 성실함도 보고 자랐습니다. 성실함의 대가가 노력의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고 공정함과 상식이 바로 선 사회, 좌우의 대립이 아니고 반목의 정치가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한때 57만이었던 인구가 49만으로 줄어들었고 도시의 활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평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저 유재용, 과거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공정, 정의를 실현하는 부평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힘과 새로운 리더십의 정치로 부평의 봄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부평구민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돈봉투 사건으로 우리 부평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습니다. 우리 부평구민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상하셨겠습니까? 이런 민주당에게 또 표를 주시겠습니까? 그게 과연 옳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때만 되면 부평구민이라고 한두 달 전에 이사 내려와서 저 표 달라고 하는 거 공약 여러 가지 정책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내겠다는 말 믿습니까? 존경하는 부평 여러분, 이제 부평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때입니다. 캠프마켓, 삼부급단, 일기신도시 특별법,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유재용 이런 획기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부평 발전 이뤄내고 함께 가는 길이 곧 부평의 길이다. 꼭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현명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부평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두 후보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도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합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구 갑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